자, 봅시다. 오늘 30회 차 오늘 풀고자고 보면 어제 수업한 거를 보니까 우리 요양문 5번부터 풀 차례인데요. 제가 원래 과제문에 그 짧은 한문에 8번까지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 시간이 문제가 어려워서.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그 요양문 관련해서 이제 물론 한 문제밖에 없긴 하지만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거리가 가까운 문제다.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얘를 먼저 읽는 거예요. 외계동 기억나지? 반드시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야 내가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지를 확정을 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읽어야 되는 글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거의 알겠지만 내가 이 문제들을 풀면서 거의 끝까지 읽은 적이 없잖아, 대부분. 근데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쓰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5번 접근해보면 For English aristocrats, planting trees served as a statement to mark the 빈칸 ownership. 그럼 여기 더가 있기 때문에 얘가 명사란 말이야. 소유권이라는 명사죠. 그럼 요 A는 얘를 꾸며주겠네. 어떠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정보는 소유권의 성질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소유권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분명히 어떤 소유권을 표시를 했단 말이야. 이미 이 문장이 완전해요. 이미 여기 the ownership하고 A 빼버려도 문장이 완전하게 성립을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찾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유권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그 소유권에 어떤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을 찾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and it was also considered to be 빈칸 of their loyalty to the nation. 국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빈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얘는 약간 보여. 그렇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빈칸하는 걸로 보여줬다. 충성심을 빈칸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 아마 충성심을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런 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야 될 정보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죠. 애국심의 빈칸, 아마도 증명이나 표현 이런 말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가보자. The idea that planting trees could have social or political significance appears to have been invented by the English. 자, 어떤 생각인데요. 나무를 심는 것이 사회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인다. According to 이 양반, 17th and 18th century aristocrats began planting hardwood trees, usually in lines, to declare. 여기 우리가 찾는 정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 뭐 하기 위해서? To declare, 선언하기 위해서. statements 연결되죠. 그렇지? 뭘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야. To declare the extent of their property. 그들의 이 소유권의 범위를 선언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에요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소유권의 성질? 명확하게 한다? 명확한 소유권? 뭐 clear ownership? 이거 들어갈 수 있겠고 또 the permanence of their claim to 거기에 대한 그들의 주장의 어떤 영속성을 선언하기 위해서 영속성이거든요. 이거는 범위고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소유권이 나에게 영구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대요. 둘 중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선지를 보면 1번, 2번 unstable 불안정한 소유권. 그 소유권이 불안정하니까 나무를 심어서 확정하게 만들어준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특별히 못 온다고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번은 lasting 이거네 permanence 얘는 확실히 볼 수 있어. 3, 4번 확실히 볼 수 있어. 5번 official 공식적인 소유권 이런 말은 상상하기 어렵죠. 5번 아니야. 자, 계속 가보자. What can be more pleasant than to have the bounds and limits of your ownership or your own property preserved? 자, 무엇이 더 좋을 수 있는가? 뭐보다? 너의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보존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지속되게 하는 것보다 세기가 지나도 by the testimony of such living and growing witness 그렇게 살아있고 자라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너의 소유권을 보존하고 지속시키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무겠네. 그러면 살아있고 성장하는 증인이 나무예요. 나무라는 증인을 세워둠으로써 이 소유권이 내 거라는 걸 영구하게 좀 선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뭐였어요? 영속성이랑 범위 중에 이쪽에 명확하게 바꿔졌지. 그래서 답이 3, 4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여전히 여기에 관한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의 성질, 즉 영속성, 영속성이라는 영속적인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까지 확정을 했는데 애국심에 관련된 얘기는 아직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찾아야겠지. Planting trees have the additional advantage of being regarded as patriotic act. 이게 애국적이라는 뜻이에요. 애국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대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빈칸하는 수단이었다. 애국심을 보여주는 수단이었다. 나무 심는 게. 그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수단이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즉 증명하는 이라는 내용이었어. 애국심의 증명. 이렇게 짝이 맞는 선지를 골라보시면 3번이겠죠. 3번. Lasting exhibition. 자, 4번의 manipulation은 조종하다, 조종이라는 뜻인데요. 애국심을 조종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4번 들어갈 수 없겠지. 그래서 이 글은 선지 배제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6번으로 가볼 건데, 자, 6번이 어려워요. 6번이 살짝 어렵고, 6번이 왜 어렵게 됐냐 하면, 해석이 도저히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자, 기술사회에서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인간, 근데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Whose bodily movement is less 빈칸.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덜 빈칸하다. 이거 부정어죠. 우리가 넣고 싶은 말의 반대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어예요. 빈칸 추론할 때부터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있지. 빈칸 근처에 부정어 조심해라. 얘도 일종의 빈칸이란 말이야. 앞에 있는 부정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정확히 반대말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인간,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은 덜 빈칸하다. 그리고 인간은 appears to have gained increased mobility and power. 더 증가한 이동 가능성과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조건인데요. 이동성과 관련된 인간의 조건은 raises the issue of social, 그러니까 사회적 빈칸이라는 문제를 일으켜낸다. 첫 번째 정보는 그러면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덜 빈칸하다. 얘에 대한 성질을 찾으면 되겠고요.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빈칸하다. 이걸 찾으면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사회적 빈칸을 유발한다.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Mobilities in transit offer broad field to be explored by different disciplines in all faculties, in addition to the humanities. 저게 서론인데요. 저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중요한 문장이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찾는 정보랑 무관해 보이잖아. 그럼 굳이 저걸 꼼꼼히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자.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무슨 정보를 찾아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흐린 눈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두 번째 문장. Instead of increasing acceleration, for example, in traveling through geographical or virtual space. 필요 없고요. Our body becomes more and more passive, non-moving container. 이거 인간의 신체에 대한 특징이에요. 인간의 몸은 점차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가 되고 있대. 수동적인.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적어진다라는 말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단서 여기 있습니다.
A passive, non-moving container. 움직임이 없다. 정보화사에서 움직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피자 먹고 싶어. 반드시 피자가게까지 가야 돼요? 쿠팡 이츠 시키면 되지. 배민 시키면 되지. 이게 정보화사회가 인간을 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신체 활동을 떨어뜨려. Which is transported by artifacts. 그리고 인간은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수송되거나 loaded up of inner feeling, 어떤 내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Of being mobile in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마치 자기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적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여기 내적 감정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내적 감정은 현실과 대비되는 표현이라고 지금 잡아낸 거예요. 필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실제로 신체적 움직임이 없어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정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문장이었어요. 사실 해석이 좀 쉽진 않았지, 이거는. 자, 그리고 수단에 의해서 수송된다는 거는 결국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지하철, 버스, 비행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 자체는 줄어들었다. 내가 먼 거리를 이동할지 몰라도 그 먼 거리에 이동해서 내가 직접 걸어다니는 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Technical abilities turn human beings into some kind of terminal creatures. 이 터미널이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거든. 버스 터미널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인간을 움직이지 않는 생물체로 만들어버리고 얘랑 같은 말이네요. who spend most of their time at rest.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보내. 그 다음에 who need to participate in sports. 스포츠에 참여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휴식과 운동 사이에. 현대인이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냥 학교만 갔다 와도 서당만 갔다 와도 충분히 운동량이 확보가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안 걸어다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운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란색으로 표시한 모든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안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 내 두 발로 걸어다니지 않는다. Having come closer to Aristotle's image of God as the immobile mover. 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 있지. 군자는 뛰지 않는다. 그런 거랑 비슷한 표현이거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려낸 그런 신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됐는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것.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위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부분은 내 두 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버는 자동차 탄다는 얘기잖아. 내 발을 움직이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immovable move입니다. When elites exercise their power to move money, things and people, while they themselves do not move at all. 그들 자신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채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의 신체적 움직임이 최소화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others at the bottom of this power. 자, 이 힘이 없는 사람들 are victims of mobility structured social exclusion. 이러한 이동성에 근거한 사회적 배제의 피해자다. 이렇게 하면 풀리죠.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적었고 그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원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올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쇠가 빠지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을 적게 만들었어요. 줄었어. 우리가 더 이상 발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인 배제, 계층 간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고. 1, 2번 necessary.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직접 꺼내기는 쉽지 않았지만 얘를 적었으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어렵지 않잖아. 덜 필요하다. 덜이 여기 있어. 여기 뭐가 되는데 필요하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덜 필요하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1, 2번 괜찮아. 자, limited. 덜 제한된다. 덜 제한되는 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정어를 못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desirable. 희망된다. 인간의 움직임이 덜 희망된다. 덜 희망된다? 희망? 걷고 싶고, 뛰고 싶고, 안 걷고 싶고, 안 뛰고 싶고,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 이제 누군가의 어떤 의지를 가진 그런 행동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4, 5번은 답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을 보면요. inequality growth. 이건 정확히 반대말이 들어가 있네. 반대말까지는 아니었던. inequality는 요거 사회적 배제, 어떤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growth는 사회적 성장인데 이게 사회적 성장처럼 보이진 않잖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6번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끌어낼 수 있었던 단어랑 이 선지 안에 들어간다는 건 같지 않아. 하지만 내가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음. 즉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이 적어졌다는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또한 사회적 배제를 유발한다는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 기준점에서 선지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7번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7번은 사실 글 안 읽고 풀 수 있다.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요양문에서. 다만 우리에게 상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상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여러분, 문화상대주의라는 말 들어봤으니까 혹시 문화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가 뭐죠? 혹시 들어보기만 했나?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지, 그치? 상대주의랑 사대주의랑 헷갈려가지고. 문화 사대주의가 뭐예요? 내 것만 좋다. 뭔가. 아, 자네 이과지? 네. 그치? 아, 이과는 괜찮아, 이과는 괜찮아. 우리 문과, 사문, 그래, 문화 상대주의. 다른 나라 문화도 존중. 그렇지, 그게 문화 상대주의. 사대주의는? 다른 나라 문화가 짠. 그렇지. 같은 학교 나온 거 맞지? 둘이 고등학교. 맞습니다. 문화사대주의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 보면서 뭔가 미국은 쩔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문화사대주의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런 문화사대주의적 사상을 많이 가지고 계셨지. 문화사대주의는 말 그대로 내 문화는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쟤네 문화는 쟤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쟤네 문화를 판단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국가에서 식인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그걸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화상대주의예요. 걔네들은 그게 꼭 필요한 뭔가일 수도 있거든. 필요한 의식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얘를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이 풀려요. 굳이 그걸 안 읽고도. 해보자. It is 빈칸 to understand political power in other cultures. 다른 국가에서, 다른 문화에서의 정치적인 힘을 우리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빈칸하다. 우리의 개념, 나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문화의 정치적 힘을 이해하는 것은 보통 그럼 권장된다랑 지향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구문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모의고사 문제잖아. 모의고사 문제에서 설마 우리 문화만 짱이고 나머지 문화들은 다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아마 100% 문화상대주의 얘기하는 걸 거라고. 그렇죠? 와, 이런 거예요. 선지에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둘 중에 뭐가 답일 것 같아? 수능 문제야 이거. 당연히 죽이면 안 된다가 답이겠지. 어떤 보편적인 윤리관 안에서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다른 문화에 있는 정치적 힘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아마 잘못됐다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ideas of political power, 이 정치적 힘에 대한 생각은요 빈칸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에서 정치적 힘이 같게 평가돼요.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 아니지. 국가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잖아. 모든 문화 전반적으로 정치적 권력에 대한 아이디어는 달라요. 이건 사실이잖아. 다르단 말이야. 달라. 그래서 얘를 먼저 쓸 수 있는 거야. 다르다. are not 빈칸. 그럼 여기 equal이 들어가겠죠. 권력에 대한 이해가 모든 문화에서 같지 않아.
그럼 얘를 확실히 썼어. 같지 않아?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을 통해 다른 문화의 힘을 이해하는 것은 지향해야 된다 라고 풀리겠죠. 그렇지? 이걸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저 아래 부분을 먼저 채워 넣었어야 돼요. 정확하게. 상식의 영역이거든. 모든 문화권에서 정치적인 힘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다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을 이용해서 이걸 먼저 채워 넣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이 원인이 돼가지고 앞에가 결과가 돼야 돼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이 지향 이퀄이에요. 그럼 답은 3번이지. 3번. misguided 잘못됐다. uniform 동일하다. 이겁니다. 주어진 문장 아주 잘 읽으면 글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어.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하나 공짜로 먹은 거야. 이걸 이렇게 안 풀잖아요. 이거 100% 일단 헤맨다. 이 글이 되게 어려웠어요. 얘는 처음부터 어떤 개념을 양분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단어를 던져놓은 다음에 A 문화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B 문화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또 다른 단어 던져놓고 이거 이 문화에서는 이렇게 보고 이 문화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사례로 전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얘를 읽으면 대체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 먼저 갔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걸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래도 이제 뭐 수업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근거를 보여드리면 여기 있어요. 이거지 이거. 보편적이지 않죠? The concept of political power. 정치적 권력이라는 개념은요. 보편적이지 않다. Not equal. 여기 있었지. 요거 가지고 얘를 채워놓고 그럼 당연한 인과관계로서 지향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꺼낼 수 있었죠.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찾기는 어렵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상식의 영역을 수련하는 게 괜찮다. 8번으로 가봅시다. 자, 8번은 얘는 정확한 도식을 그려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도식이라는 건 우리가 내신 때 맨날 그려주는 거 있잖아. 주어진 문장 잘 보세요. High pathogen density. 저 pathogen이 병원균이거든. 높은 병원균 밀도는요. 언어와 종교가 빈칸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럼 도식을 만드는 거야. 높은 병원균 밀도가 종교와 언어를 빈칸하게 만든다. 여기까지가 A 내용이죠. 이거 가지고 추론은 못해. 이건 찍는 거야. 그냥 풀면 이건 못 씁니다. 아까 거랑 달라요. 자, 근데 여기 by 빈칸 people's interaction with their neighboring groups.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빈칸함으로써.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런 현상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예요? 상호작용을 빈칸하게 만들므로써 이런 효과를 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최후 문제이지. 적도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 왜 언어와 종교가 더 증가할까? 적도 근처에서. 증가네. 여기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랬다 그랬잖아. 이쿠에이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쿠에이러에 나오죠? 언어랑 종교가 증가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다 나왔습니다. And why is their frequency also related to ethnocentrism?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lies in the fact that pathogen density is much higher in the tropics. 자, 저기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 푸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독해력이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얘랑 얘가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그냥 채워버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돼서도 괜찮아. 또 있거든. 병원균 밀도는 훨씬 높아. 어디에서? 열대 지방에서. 적도 근처에서 병원균 밀도가 높대요. 한대기후보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스웨덴에 살면 이제 상식이니까 스웨덴이 열대야 한대야.
이거는 이과에도 알아야 돼. 스웨덴은 어디 있어요? 내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냥 알려줄게. 스웨덴 북유럽에 있습니다. 북유럽. 저 위에 있어. 추워서 거기. 춥겠지 아무래도. 그치? 아무래도 충격적인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말을 해버렸습니다.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입니다. 자, 여기서는 Chester revealed that any group within 500 miles has been exposed to the same few pathogens. 이거 부정어죠. 부정어라는 거는 스웨덴에는 병원균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500마일 반점에 사는 사람들이 몇 개 안 되는 그 똑같은 병원균에 노출됐다는 거는 그 병원균이 애초에 개수가 몇 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병원균 밀도가 극도로 낮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춥잖아. 춥지, 그렇지? 자, 대비해서 에베닐리빈 콩고. 자, 콩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답을 들을 것 같으면 얘기해줄게. 아프리카 있어요, 아프리카. 열대기후지. 아무래도 아프리카는 좀 덥잖아, 그지? 자, 네가 콩고에 산다면 The group on the other side of the valley. 이 계곡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출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균에 with which you have no prior contact. 네가 접촉한 적 없는. 즉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스웨덴이고 여기가 콩고예요. 자, 스웨덴은 내가 여기 살고 여기 다른 사람 여기 살아요. 이게 500마일은 800km란 말이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몇 개 안 되는 병원균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국가 전체에 있는 병원균이 몇 개가 없어. 추우니까. 반면에 콩고에서는 내가 여기 살고 계곡이 하나 있고 여기 바로 건너편에 누가 산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원균을 내가 본 적도 없는 병원균이야.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병원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위에 거랑 같은 말이었어요. 자, 이런 이유에서 Humans in the tropics learned that when they interacted with the other group, they tended to get sick. 내가 노출된 적 없는 병원균을 만나면 나는 아파지지. 이 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곡 넘어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면 아파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보유한 적이 없는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숙주들이니까. 자, 그래서 So they will have stopped doing it.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비과학적인 세상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냐면요. Blame their neighbors. 너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논리적이었다고. 아니, 내가 어제 계곡 건너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왔어. 이 사람 만나고 왔어. 근데 갑자기 내가 아파. 그러면 우리 지금이야. 그냥 뭐 내가 돌아다니다 어디 걸려있구나라고 하겠지만 저 당시에는 저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아파졌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Therefore, to dislike them. 그들을 싫어하게 돼. 싫어하는 것과 두려움은 그 이웃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네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너의 언어와 종교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다 나왔죠. 높은 병원균 밀도가 상호작용을 줄이고 있어요. 이 상호작용이 줄어듦을 통해서 종교와 언어의 개수가 늘어난다.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이랑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맨날 만난단 말이야. 물론 800km를 맨날 가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만났어. 반면에 콩고에서는요, 요 바로 계곡 건너편에 있는 사람만 만나도 내가 아프고 죽어. 안 만나게 되지.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쓰는 언어랑 얘네들이 쓰는 언어는 달라지잖아요.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풀 수 있겠죠? 다음은 A 부분이 이거예요. 종교와 언어가 빈칸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말이 있나? 어디 있어요? Diversification? 이거 무슨 뜻이지? 다양화된다는 뜻이야. 다양화된다는 게 늘어난다는 거야, 개수가. 1번, 5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B. Discouraging, expanding. 이거 정확히 반이오네. 상호작용 어떻게 된다? 그래서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discouraging. 1번이 답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었던 지문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찾는지 타겟팅하고 들어가면 쉽게 풀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다 풀어줬지만 실제로는 거의 한 중간 부분에서 이거 풀 수 있었어요. 맨 앞에서 이거 나왔지? 종교 언어 증가한다는 거 나왔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요거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람들은 상호작용하면 아프다는 걸 알아서 그들은 그 상호작용을 그만두게 됐다라는 곳에서 사실 이거 나왔어요. 이미 여기서 이미 나왔단 말이야. 이만큼은 그냥 뭐 시간 남았으면 그냥 읽어본 건데 사실 실제 문제 풀 때는 여기서 딱 멈추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9번으로 가보시죠. 9번. 자, 9번은 여기 조금 어려워요. 자, 여러분 주어진 문제 볼게요. 생존적 특징은 어떠한 생명체가 지금 가지는 어떤 생존적 특징은 빈칸으로 기능할 수 있어. 그 적응성에 대해서. 언제? 생명체가 자기가 적응하는 모습을 볼 때 with changes that arise in its 빈칸. 빈칸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적응하는 걸 볼 때 그 적응력에 대한 빈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B는 보여요. 생명체가 빈칸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적응한다. 빈칸은 뭐 당연히 환경 아니겠어요, 이거는? 생명체가 적응하는 환경 말고 뭐가 있어요? 당연히 환경이에요. 통과할 거야. 그런데 A는 이렇게 풀어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럼 찾아보자. 우리 뭘 찾아야 되냐면, 자, 그 생존적 특징이 생명체의 적응력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적응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데 이게 이 생명체가 다른 환경에 갔을 때, 다른 환경에 갔을 때 적응을 잘하게 만들 수도 있고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없다. 이거. 봅시다. The evolutionary process works in genetic variation that is available. It follows that natural selection is unlikely to lead to evolution of perfect, maximally fit individuals.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선택은 뭐 할 가능성이 없어요. 완벽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개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다. 소위 말하는 육각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왁구도 좋고 키도 좋고 쩐도 많고 뭐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또 뭐야 몸도 좋고 이런 이게 육각형이라고 그러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꽉 차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다고. 이게 왜 나오죠 갑자기? 대신에 organisms come to match their environments by being the fittest available. 그 현장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또는 그 시점까지 가장 나은 상태로 진화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진화가 어디에 종속하는 거야? 환경에 종속하는 거야. 환경을 씹어먹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냥 완벽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냥 그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A라는 환경에서 A라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A라는 이 특징을 맥스까지 스탯을 채워놨어. 얘가 만약에 B 환경으로 가잖아. A라는 스탯이 채워졌다는 걸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해볼게요. 그 옛날에는 원시 시대에는 사람이 힘이 세고 호전적이라는 게 좋은 특징이었어, 나쁜 특징이었어. 그때는 좋은 특징이었어요.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야 나 싸움 잘해 들어와 라는 게 이게 어떤 이성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고요. 또 먹잇감을 사냥할 때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절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계속해서 발현시켰겠어? 호전적인 특성, 싸움 잘하는 거, 힘 세지는 거, 그렇지? 현대사회잖아. 보통 안 되죠. 사회가 바뀌니까 오히려 힘 세고 싸움 잘하고 무식하게 주먹보도 나가는 게 수감을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생존적 특징이 보편적 적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시대에서 그 원시시대를 압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특성은 현대사회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하나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part of lack of fit arises because present properties of an organism have not all originated in an environment similar in every respect to one in which it now lives. 자, 이 문장은 긴데요.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런 적합함의 부재는 어디에서 발생해? 왜 발생하냐면 현재의 특징은요. 온 게 아니야. 어디에서? 환경에서. 어떤 환경? Similar in every respect. 모든 면에서 유사한 환경. 뭐와? To the one in which it now lives. 지금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특징 중에 일부는 지금의 상황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호전적이고 힘을 잘 쓰고 무식하고 공격적이라는 모습은 현대사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건 과거에서 진화한 특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가진 그 호전성은 현대사에서 보면 안 된다. 생존적 특징은 적응력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ver the course of the evolutionary history, an organism's remote ancestors may have evolved a set of characteristics. 자, 어떠한 특징들을 진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진화적인 진이야, 진. 명확하게 필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진. That subsequently constrain future evolution. 저게 답입니다. 미래의 진화를 방해하기까지 하는데. 그치? 단순히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해한다. 과거에 발현시켰던 그 특징이 과거의 그 특징이 지금으로부터 미래까지 나간 이 과정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컨스트레인, 제약한다. 여기 들어갈 말이 제약. 제약과 환경. 다음은 일단 1번 보면 improvement. 이건 제약이랑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답이 될 리가 없어. 2번 obstacle. 이거네. 3번 advent. 이거 반대말이고 regulator. 통제 장치. 넓게 보면 뭐 약간 흐린 눈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까? 솔직히 아닐 거 알아. 그치? 그래도 명확하게 단절할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5번 아니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이랑 4번 중에 고를 건데 이게 환경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surroundings. 자, 그리고 우리 10번으로 가볼 건데 자, 10번도 요 EBS 연계 문제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아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는. 자, 조지 문장 먼저 읽어볼게요. While historical fiction reconstruct the past using 빈칸 evidence. 이것도 형용사 아니겠지? 증거의 특징. 역사적인 이 소설이요.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빈칸한 증거를 사용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그어지지? 자, 빈칸한 증거를 사용해서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It provides an inviting description which may 빈칸 people's understanding of historical events. 역사적인 소설이 사람들의 역사의 이벤트에 대한 이해를 빈칸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일까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둘 다 말이 될 수 있어요. 증가시키는 건 어떤 흥미를 유발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역사적 이벤트에 관심 갖게 한다는 뜻이고요. 감소시킨다는 거는 자꾸 헛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둘 다 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물론 여기 inviting description이라고 플러스의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긴 결국 플러스가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게 합니다. 그치? 가마 B는 증가예요. 역사 소설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inviting description, 요게 플러스의 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에 맞춰서 그걸 플러스로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검증을 해볼 거예요. 100%는 아니니까. 100% 아니니까 검증해보자 이것도.
자 봅시다. Research for historical fiction may focus on underdocumented ordinary people. 기록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 이벤트 그리고 이런 장소에 대한 집중이다. 자, 픽션, 소설은요 매일매일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걸 도와주고요. They recreate the historical context. 오케이. Historical fiction adds flesh to the bare bones that historians are able to uncover. 역사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이 뼈대에 살을 더한대. 필자는 역사적 소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게 그대로 플러스로 부될 확률이 높은 거야. By doing so, provides an account that while not necessarily true. 이 문장 좀 어렵거든.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에요. 어떠한 설명을 제공한다. 얘가 선행사야. 설명을 제공한다. That 하고 while not necessarily true를 묶어서 빼버리면 that provides라는 주관대절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보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해설을 제공하냐면 clear indication of past events, circumstances, and cultures. 결국 소설이 가져오는 그 설명에 대해서 필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실이 아닐지는 몰라도 어쨌든 깊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Fiction has color, sound, drama to the past. 또 긍정적 얘기. 자,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면 invention is not the weakness of failures. 자, invention, 창조물은 발명품은 영화의 약점이 아니다. 갑자기? 발명품은 뭐고 영화는 뭔데? 발명품 얘기도 없었고 영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럼 문장을 잘못 넣은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평가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든 이해를 해봐야지. 발명품이 뭐랑 같은 것 같아? 새롭게 가공된 사실. 영화는 소설. 소설의 약점이 아니다. 즉, 빈 공간을 채워줬다는 거는 소설의 약점이 아니래. 역사적 소설은 역사적 이벤트를 정확하게 묘사하진 않잖아요. 100% 똑같진 않지.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채워낸단 말이야. 그 채워내는 게 인벤션이에요. 이게 단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점이에요. 다시 한번 소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Fiction can allow users to see parts of the past that have never been represented. 묘사되지 않았던 부분을 볼 수 있게 한다. 근데 왜 묘사되지 않았어? 증거가 없어서. 기록이 없어서. 자, in fact, the young man explains that if producers of historical fiction have strongly held a strict academic standard. 자, 만약에 이 역사적 소설을 쓰는 사람이 어떤 굉장히 엄격한 그런 학술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many historical subjects, 많은 역사적 개체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탐험되지 않은 채로 있었을 겁니다. 왜? For lack of appropriate evidence. 적절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문제 풀렸죠? 역사 소설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건 확실해. 이거 뒤집히지 않았어, 아직까지. 자, 그리고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한다? Lack of appropriate evidence. 불충분한 증거. Lack of archives. 보관품의 부재. 다 무슨 말이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증거가 없었다. 없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을 상상력으로 메워서 역사소설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필자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은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소설은 일반인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가 요약문이에요. 답은 2번이겠지. Insufficient and rich. 마치 빈칸 문제 풀듯이 푸는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11번으로 가볼 건데 해보자. 자, while history 아니지. Many Americans believing that materialism keeps them from 빈칸 social values feel detached
from most others. But this is actually a fairly 빈칸 concern. 자, 그럼 많은 미국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믿냐면 물질주의가 keep A from 동명사지 이거. keep A from 동명사 무슨 뜻이죠? 이거 보니 A가 동명사 못하게 하잖아. 그렇지? 이겁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물질주의가 그들이 A 못하게 하는 거야. 사회적 가치를 A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대, 물질주의가. 자, 물질주의가 우리 A 부분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A 부분은 물질주의가 사회적 가치의 빈칸을 방해합니다. 요걸 찾아야겠지. 요게 A입니다. 자, feel detached from most others. 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즉, 나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this is actually a fairly 빈칸 concern.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빈칸한 걱정이다.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대부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 다음에 나만 이 걱정하는 것처럼 느낀 다음에 그러나 벗이 있잖아.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빈칸한 걱정이다. 그럼 저게 무슨 말이에요? 보편적인 걱정이다 아니겠어? 나만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보편적이야. 밖에 안 되겠지. 님 풀었어. B는. 주어 문장을 먼저 읽으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저 하나 그냥 얻어 걸릴 수 있거든요. 얘만 진짜 꼼꼼히 읽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역점이 많은 거 있죠. 이 문장 안에서 but, although, while, however 이런 거 들어있잖아. 그거 반전시켜가지고 문장을 둘 중에 하나 풀 수 있어요. 이렇게. detached도 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보편적인 걱정이다. 자, 그럼 A만 찾으면 되겠죠. 자, 봅시다. Research from Harvard Institute for Public Innovation in the USA shows that people feel that materialism somehow comes between them and the satisfaction of their social needs. 자, 물질주의가 그들과 사회적 가치의 만족 사이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죠. 나랑 사회적 가치의 만족, 실현 사이에 물질주의가 들어온대요. 내가 만족을 못하게 된다고, 물질주의 때문에. 이 뜻이죠. 그럼 풀렸어요, 문제 사실. 근데 좀 더 가보자고. A report entitled 이렇게 적힌 이 연구는요, based on a nationwide survey of Americans, concluded that they were deeply ambivalent about wealth and material gain. 아마 이거 해석 안 될 겁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A large majority of people want a society to move away from great and excess toward a way of life more centered on values. 이거 요 문장 있지? A large majority of people. 요 문장 요거부터 여기까지 있는 정보 그대로 갖다 대면 이거 풀려요. 이미 풀긴 했는데 한번 가보자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탐욕으로부터 멀어지길 바랬대. 그 다음에 더 가치에 초점 맞춰진 삶으로 향하길 바랬대. 그러나 그들은 또한 뭐라고 느꼈냐면 이러한 우선순위는 were not shared by most of their fellow Americans. 대부분의 그들 주변에 있는 미국인들에 의해서 공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대.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은 나만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쟤네들은 탐욕에 아직 쩔어 있고 나만 잘하고 있어. 선민의식으로 선민. Who they believe have become increasingly atomized, selfish, and irresponsible. 이렇게 동료 미국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 풀리겠다 이제. 자, 물질주의가 사회적 가치에 뭘 방해하고 있어요?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그렇게 얘기하지. 실현을 방해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해요. 즉, 나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기구나, 미국인들. 나만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구나. 다른 미국인들은 여전히 돈에 미쳐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The report says that when brought together in focus groups to discuss these issues, 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people were surprised and excited to find that others share their views.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 다른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탐욕주의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풀렸죠? 답은 pursuing common 아니겠어요? pursuing common. 즉 사회적 가치의 실현 또는 추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런 생각이 나한테만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 미국인들이. 다른 미국인들은 돈에 미쳐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 11번은 답이 2번입니다. 자, 12번 볼 건데요. 12번도 살짝 어렵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 So, although the computer is clearly 빈칸 and handling information in decontextualized way. 자, althought입니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명확히 빈칸함에도 불구하고 맥락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걸 빈칸한데. 컴퓨터 정보 처리 잘해요, 못해요? 굉장히 잘하지. 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한다. 컴퓨터 잘한다. 반면에 it interferes with our making 빈칸 judgment. 우리가 빈칸한 판단을 내린 데 있어서 방해한대.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이랑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 지금 상반돼야 돼요. 컴퓨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면 우리가 내리는 적절한 판단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만약 여기 마이너스를 넣었으면 마이너스한 이런 특징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역적 관계에서 상중부정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자,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 자, 근데 이 컴퓨터가 방해한대. 그러나 방해한다. 빈칸한 결정을. 만약에 여기 플러스를 넣잖아요. 컴퓨터 유능해.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는 걸 방해. 이렇게 쓸 수 있죠. 거꾸로 만약에 마이너스를 넣었으면 컴퓨터는 도움이 안 돼. 이 새끼 약간 멍청해.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멍청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거 말이 되죠. 같은 방향을 할 때 두 개.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막 복잡하고 사자 같고 어려운 프레임처럼 보이지만 해석만 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우리 이거 배웠거든 이미. 얼더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 앞뒤로 뒤집어준다. 알잖아요. 부정조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하나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가 플러스 확정이에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얘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답은 1편이지 그러면. 컴퓨터는 굉장히 유능해. 하지만 이 친구는 우리가 적절한 결정을 하는데 방해할 때도 있어 라는 게 순수하게 논리 구조로만 풀린 거예요 지금. 글 안 읽고. 가능하지? 실제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컴퓨터는 맥락에서 벗어난 채로 하나하나의 결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맥락 안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인과관계를 통한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맥락 없는 상황에서 정보 처리하는 건 굉장히 유능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걸 방해해요. 뭐랑 관련 있는 the broader context,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어떤 종합적 결정을 하는 그런 능력을 저해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사례를 너무 잘 처리하지만 어떤 맥락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컴퓨터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었고요. 이거 맞춘 사람 있나 혹시? 좋습니다. 자, 우리 13번을 가봅시다. 13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이거 최고 오답률이잖아. 되게 쉽다. 이거 최고 오답률 아니에요. 이거 나 왜 최고 오답률인지 이해가 안 돼, 굉장히. 물론 이해는 되지. 물론 알긴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푸는 방법대로 풀잖아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The social conditions in large industrial cities make urban societies 빈칸 the informal controls of the villages. 사회적 조건은 이 크고 산업화된 도시의 사회적 조건은 만들어서 사역공산의 도시사회가 빈칸하도록 만들었어. 뭐를? 비공식적 통제를. 사회가 통제를 빈칸하다 찾습니다. A야. Introducing 빈칸 measures to effectively induce coordinated urban behaviors. 자, 빈칸한 수단을 소개함으로써 유도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사회 생활을. 뭐 어떤 수단이죠? 오늘 형용사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The rise of large industrial cities has had social consequences that are often known as urbanism. 그 다음에 the city dissolves the informal controls. 도시가 해체한다 비공식적 통제를. 사회가 빈칸한다 비공식적 통제를. 여기 들어가면 디졸브예요. 저 문장 그대로 바꾸는 문제. 얘가 그대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거대한 도시에서의 사회적 조건은요, 현대 사회로 하여금 비공식적 통제를 해체하도록 했다. 없애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대부분의 이 도시 거주자들은 서로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누구 산지 알아요? 옆집은 알겠다. 윗집에 누구 산지 알아? 윗집? 보통 모르지. 아랫집에 누구 산지 알아? 약간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랫집에 누구 산지 알아? 그럼 모른단 말이야. 그치? 굉장히 가까이 살지만 우린 서로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도시생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people who know each other only in specific role. 특정한 영역에서만 서로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해.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알죠? 근데 우리 어떻게만 알아? 여기서만 알잖아. 내가 서울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고 뭘 하는지 모르잖아. 다행히도 알 것 같아. 모르잖아. 나도 여러분들이 이 학원 밖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사실. 그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파편화된 사회화 관계에 있어. 우리는 이 사이에서만. 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랑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친구랑은 뭐 또 같은 어떤 시간, 내 시간의 일부에서만 이렇게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내 삶 전체를 공유하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ndividuals became more free to live as they wish. 자, 그러므로 개인들은 지네가 살고 싶은 대로 더 살 수 있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내가 24시간 항상 선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치? 그럼 이제 뭔가 이런 거 못하잖아. 맨날 막 질거리 쓰러 자고 이런 거 못하잖아. 선생이 어떻게 그러겠어. 하지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용인에서만 조심하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조심하고 서울 가서 이렇게 놀던 대로 이렇게 내가 실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사는 방법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 In ways that break away from social norms.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없애게 됐어요. 같은 말이네. 사회적 규범을 없앴다. 똑같은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and because high density of city living requires the plan coordination, urban societies have developed a wide range of methods to control urban behavior. 여기 있네. 자, 사회는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거 뭐야 그러면?
통제 수단이죠. dissolve, control 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 dissolve가 뭔가를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limit 괜찮은 것 같고 maintain, evaluate, reinforce는 안 되겠죠. 2, 3, 5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번에 4번이란 말이지. permissive, restrictive 반대인 말이죠. 이게 restrictive가 들어가서 어떠한 통제 수단을 소개하면서 비공식적 통제는 완화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배경 지식을 드리면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데서는 사회적 관계가 그냥 이 공동체 하나 안에서만 모두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껌을 뱉거나 뭐 길빵을 치거나 하면 옆에 계신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었어. 이게 비공식 제재였어. 너 젊은 놈이 그러면 쓰니? 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현대사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은. 그치? 요즘은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 어른이랑 나는 그냥 우연한 시점에 같이 거기서 만났다는 거 이외엔 어떠한 접점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뭐 길빵을 하면서 가든 뭐 소리를 지르면서 가든 근데 이분은 저 미친놈인가 하고 피해버리고 만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그 적극적인 개입이 지금 사라져버린 informal control이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에 뭐가 있어? 법이 있지. 길빵 치면 과태료, 소리 지르면 뭐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제는 공식적인 통제 수단으로서 이러한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안 어려웠죠. 이거. 별로 최고단위스럽지 않은 문제였어. 생각보다. 14번 봅시다. 14번은 이게 얘는 진짜 좀 어렵거든? 14번 진짜 어려운데 이거 왜 어렵냐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rectangularity. 쟤 때문에 해석이 안 돼. 근데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해봅시다. 자 실험에서 after first establishing a 빈칸 to square. square가 뭐야? square?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에 대한 빈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에 대한 빈칸을 만들어냈대. 이 쥐들은 추구하는 걸로 관찰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사각형, 직사각형 얘기를 보고 나서 보니까 rectangle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성입니다. 직사각형성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쥐들은 더 빈칸한 직사각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관찰됐어요. 어떤 보상 없이도. 전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사각형, 직사각형이 나왔다는 것부터 우리 이제 문과 친구들은 벌써 마음이 불편해. 약간 이제 애매하단 말이야. 직사각형 좀 빡세 이거. 근데 그 다음 직사각형 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나오고 갑자기 리버럴 보상은 왜 나오는데? 아주 난장판인 문제예요. 이것만 보면. 네? 그리고 실제 어려워요. 이거는. 접근해봅시다. Experience suggests that animals, just like humans, 동물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tend to prefer exaggerated, supernormal stimuli. 과장되고 일반적이지 않은 자극을 좋아한대. And their preference can rapidly propel itself to extreme level. 그리고 어떤 선호는 굉장히 빠르게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이 없어. 감 안 잡혀. 그치? 뭐였지? 자, 하나의 실험에서 The food rewards, food rewards. 음식 보상이었네 이게. 음식이었네, 음식 보상을 통해서 쥐들은 어떠한 조건에 놓여졌냐면 to prefer squares. 이게 그럼 preference가 있구나. 그치? 사각형에 대한 선호를 가지도록 만들어졌고요, 쥐가. preference. 자, 쥐가 사각형에 대한 선호를 가지도록 만들어졌어. 다른 기하학적 모형에 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이를 사각형, 삼각형, 원, 별 여기다 먹이를 조금씩 넣는 거야. 근데 정사각형 모양이 제일 많이 넣는 거지. 그럼 쥐들은 당연히 정사각형을 좋아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 단계에서 a non-square rectangle was introduced.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소개됐고요. And associated with an even larger river than square.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을 두고 직사각형의 음식을 더 많이 넣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사각형과 원 이렇게 비교를 했어. 여기서 쥐들이 얘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이렇게 비교했대요. 그리고 쥐들이 얘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대. 음식을 통해서. 그치? 여기만 음식이 들어있었고 여기만 음식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less predictable was the third part of the experiment. 세 번째 실험이 있었나봐요. 근데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대요. The rats were offered the opportunity to choose between the rectangle they already knew.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이 직사각형과 and another rectangle. 자, 또 하나의 직사각형. 근데 이 친구의 비율이 were even more different. 더 달랐대요. 뭐보다? 정사각형보다. 이게 해석이 안 됐어. 이 새로운 직사각형의 비율이 정사각형으로부터 더 멀었대. 기존의 직사각형보다. 무슨 말이에요? 더 길었다는 거지 이게. 세 번째 실험은 이렇게 비교했다는 거야. 이게 정사각형으로부터 더 멀지 비율상. 요 두 개 중에 고르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새로운 직사각형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비율이 were even more different. 더 달랐어. 여기 있던 직사각형, 정사각형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의 직사각형이 소개됐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음식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필자가 어떤 선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사각형의 음식을 넣었지. 직사각형의 음식을 넣었어. 세 번째 실험에서 더 긴 직사각형의 음식 더 넣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 없지. 그런 얘기 없어. 그럼 이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는 아마 얘를 골랐을 거야.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자극을 선호했다라고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글로 갈 거야. 흥미롭게도 rats picked this novel variant. 자, 쥐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람이 몰랐어요. Without undergoing. 자, 뭘 고려하지 않고 the any reward-based conditioning in favor of it. 여기 어떤 음식 보상이 결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쥐들은 얘를 선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여기까지 올 때는 음식 보상 때문에 골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실험까지 해보니까 야, 쥐들은 이거 음식 보상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었나 봐. 그냥 독특한 형태여서 골랐구나.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preferred, exaggerated, supernormal stimul이에요. 정상이지, 비정상이지, 굉장히 비정상이지. 애들은 이거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음식이랑 상관없이. A possible explanation is thus that they chose a larger difference from the original scale. 그러면 뭐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얘네 이거 고른 건 그냥 원래 알던 모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새롭네 하고 고른 거야. 새로움에 대한 선호 때문에 고른 거지 음식 때문에 고른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이건 preference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실험에서 쥐들은 추구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빈칸한 직사각형성을. 어떤 직사각형성이죠? 극단적인 직사각형성이지. 얘가 가장 길잖아. 직사각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필자가 만들어낸 단어야. 여기서 어떻게 쓰인 거야? 이 변이 길어지는 걸 직사각형성이라고 한 거야. 얘는 직사각형성이 없고요. 얘는 조금 있고 얘는 많이 있지. 쥐들은 이 멀어진 직사각형성의 이 증가를 선호했다. 여기는 과도한 또는 극단적 이런 취지의 단어가 들어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Inclination severe. 이건 진짜 어려웠어. 이건 진짜 어려운 그림이 맞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보통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릴 생각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릴 시간이 있지도 않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아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문으로 가볼까 하는데 상태들 괜찮나요? 여기까지 할까 오늘? 힘들어? 우리 언제까지? 시간이 없다. 장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그 A 원반보다 진도가 조금 늦춰지긴 지문 하나 정도 늦춰지긴 했는데 괜찮아요. 따로따로 맞추면 되니까 괜찮고 그 다음 요거 안내해드리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반배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저걸로 실제로 반배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명목상 수학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맞춰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본 다음에 우리는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로 내신 들어갈 겁니다. 교과서 범위 나왔더라고. 1, 2, 3번 나왔지. 그때 내신 시작할 거고요. 그때까지 이 장문 독해 그 연수 왔으니까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 영상 봤는지 모르겠는데 장문 독해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41, 42가 있고 43, 44, 45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알죠? 그 맨 뒤에. 얘는 되게 쉽잖아. 이건 틀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이거는 은근 어려울 수가 있다. 요거는 특히 얘가 어려운 경우가 이게 어휘 문제. 요거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건데 우리는 화목 남았으니까 두 번에 나눠가지고 이거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문 한 20개밖에 안 20개밖에 안 되니까 요거 싹 우리가 화목에 마무리하고 토요일 시험 보고 다음 주에 내시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보고 와라.